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3대 지수는 메타와 알파벳의 개별 이슈로 인한 하락과 또 장막판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다시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다우지수는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주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국경을 개방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피크아웃하면서 항공주와 같은 리오프닝 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9%를 넘어서면서 고점 부근에서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등락을 거듭하며 95.4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4월물 금 선물은 1,821달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던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협상이 진전이 되면서 7거래일 만에 주춤했는데요. WTI가 1%가량 하락하면서 배럴당 91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의 부진과는 달리 유럽장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오늘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에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함께합니다. 주말에 무료 특강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지표 교육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일목균형표 추세선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손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성견 선생이고요. 이번 주는 굉장히 조금 조용합니다. 네, 어저께랑 오늘 오후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방금 전까지 굉장히 좀 조용했는데 글쎄요. 목요일 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소식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일에 있을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다소 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폭풍 전야 같은 좀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지난주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1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인플레이션 우려의 기술적 저항선인 1,800달러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7년 들어 최고치에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 라가르드 총재가 점진적 긴축 정책이고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No need for big ECB tightening as inflation to hold at target, Lagarde says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7일 월요일에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이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면서
ECB는 지난주 2022년 후반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 매입 계획을 얼마나 빨리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오는 3월 10일 회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7일에 있었던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치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크게 초과할 것이다라는 신호는 없으며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주목할 만한 긴축이 있을 것이다라고 갑자기 조금 어조를 바꾼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미 물가 상승 때문에 돈줄을 재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암시하면서 유로존에는 노동시장에 과열 현상이 없고 돈의 규모나 실제 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라가르드는 현재 진행 중인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약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대부분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올해 연말이나 2023년 초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가 또 미국은 계속해서 좀 긴축 행보를 빠르게 가고 있는 것과는 또 반대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난주 자신의 발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설을 좀 일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에 관한 어저께 또 골드 오일을 제가 못 봐드렸기 때문에 네. 골드 오일 일단은 먼저 봐드리면서 같은 네. 지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을 일단은 좀 잠깐 볼 건데 네. 어차피 이제 모든 중심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나스닥 잠깐 제가 짚어드리고 바로 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저께 제가 매도 포지션 들었고요. 네. 중간에 오르길래 제가 조금 이상했는데 일단은 하락 역시나.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큰 그림을 잡으실 때는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 일단 우선입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큰 그림을 잡으시되 자,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차트 보는 연습, 차트를 해석하는 연습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평선들이 전부 다 꺾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캔들이 딱 어저께 이후로 명확해졌습니다. 어저께 이 캔들이 만약에 양봉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21선을 맞닿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텐데 일단 완전히 꺾였습니다. 완전히 꺾였고 중요한 게 이제 이 포인트였죠. 이 포인트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골든 크로스로 가는 혹은 골든 크로스를 못 가더라도 21선 이평선을 캔들이나 5일선이 일단은 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자, 여기에서 시나리오는 일단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은 여기서 더 꺾입니다. 자, 이만큼 더 꺾입니다. 포인트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13,800포인트 정도. 자, 13,800에서 13,900포인트까지 일단은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꺾어지는 모습, 13,800에서 900포인트. 여기까지 꺾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좀 나오겠죠.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혹은 여기에서 바로 꺾어지는 겁니다. 전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후에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아마 차트 분석, 차트 해석하시는데 조금 즐거움을 좀 선사하리라 보고요. 자, 오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하고 같이 가는 양상을 일단은 보인다. 경기 회복이 되면서 오일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선까지는 나스닥과 같이 가는 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 여기 12월 달부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스닥
리스크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일단은 전부 다 카드를 쓴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중요한데 제가 85포인트, 85달러,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출연을 해서 85달러까지는 일단은 눌림을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 뒤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나와서 여기서 또 포지션을 다시 정할 것이다 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저께 지병수님이었나요? 예, 우리 열렬 시청자 지병수님께서 100달러까지 혹시 가는지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셨는데, 100달러까지는 뭐 이런 매수의 힘이라고 하면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100달러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 93달러를 일단은 넘었기 때문에 100달러를 간다고 해도 지금 700틱밖에 안 남았죠. 틱수로는 700틱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어떤 매수의 포지션의 한계라고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지금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 있는 지금 가격대는 아니다. 굳이 매수를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눌림 조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출연을 하고 계속적으로 한 이틀 정도 오르고 93달러를 일단은 치는 거를 보고 조금 더 확신을 좀 가졌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 85달러에서 85달러 중반까지 눌림을 주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일단 보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제는 나스닥 미국 시장에 의한 어떤 수요, 이 포인트 하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요 수요 하나, 요 두 개를 딱 보셔야 됩니다. 제가 풀어서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오일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크게 한 데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스닥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미국 시장 S&P,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이 세 가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일단은 기대감, 금리 인상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뭡니까?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지금 당장 가장 큰 수혜는 오일, 원유가 되기 때문에 작년 큰 상승은 일단은 나스닥장에 의한, 미국 시장에 의한 큰 상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올해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부터의 큰 상승은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상승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선물이니까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자,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죠. 제가 캐치해드린 13,800에서 900 라인,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까지 일단은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다시 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지금부터 10%의 조정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의 조정이 왔다라고 쳐도 한 15% 정도 왔죠. 15% 정도의 조정이 왔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상승 후에 15%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10% 정도는 당연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에 의한 수요 감소가 된다고 하면 오일 역시 제가 말씀드린 요 라인 85에서 85달러 중반 정도의 라인까지는 눌림을 줄 것이고,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만 이게 지금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군대 해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뉴스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 뭡니까?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수요에 의한 하락 가능성. 나스닥 하락분. 나스닥이 하락하면 당연히 오일은 하락할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던 그 모멘텀들이 일단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으로의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락에 배팅을 하셔라. 매도 포지션을 보셔라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분,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이건 이제 기술적 하락이죠. 기술적 반등에 반대되는 기술적 하락일 뿐이고 이게 매수 포지션이 너무 강한 지금 매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짧게 보시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팁을 제가 조금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팁을 드리는 게 제가 5일선 기법하고 21선 기법이라고 제가 영상을 조금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도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이 보셨을 거고 유튜브에서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합니다. 제 영상이. 그래서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진입과 청산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어려우시죠. 당연히. 근데 진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은. 예. 진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진입 가격을 더 잘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청산입니다. 청산. 그렇죠? 자,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수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청산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게 있고 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이 있지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항상 어떤 차트나 캔들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모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데 좋은 게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오일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좋은 건데 좋은 케이스인데요. 항상 수렴과 발산을 합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곳은 어떤가요? 이곳은 골든크로스로 5일선이 21선 위에 가는 이런 골든크로스의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저께 14,920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일선과 21선이 수렴을 하는 그 점이 14,920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5일도.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이 어디죠? 82.09달러 정도입니다. 82.09달러. 자, 그래서 항상 이평선과 캔들은 한 가격의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그 점에서 위로 발산을 하든지 아니면 아래로 발산을 하든지 그 가격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셔도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뭐 70.30달러 정도 보이시죠? 70.30달러에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발산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수렴 후에 발산을 하고요. 수렴 후에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진입 포인트를 일단은 잡으실 때 가장 여러분들 그리고 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초보님들, 초보 시청자분들께서도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이평선을 보시고 5일선과 21선이 수렴하는 이 지역의 포인트를 찍으시고요. 위든지 아래든지 일단은 포지션을 정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82.20달러에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서 밑으로 쭉 가는 이런 방법.
그리고 여기입니다. 뭐 70.20달러, 그렇죠? 71달러 정도, 71달러 정도의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서 쭉 가져가시는 방법. 진입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진입은 수렴과 발산에 의한 일단 진입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진입을 일단 하시면 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 그럼 청산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청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5일선 기법이네, 21선 기법이네, 아니면은 뭐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손절을 처음부터 픽스를 시키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추세를 잡는 것에 가장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21선 기법을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21선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캔들의 종가가 21선을 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이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넘어서 끝나는 게 단 하루도 없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21선을 넘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면 21선을 넘어서 간 게 딱 여기입니다. 이날 보이시죠? 21년 12월 6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11일 날 매도 포지션을 탔다라고 하면 청산은 어디입니까? 12월 16일. 한 달 5일 정도 일단 있다가 여기에서 청산을 하시게 되는 이런 게 일단 21선 기법이고요. 진입과 청산은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이 수렴점에서 진입을 하시고, 청산은 5일선 내지 21선 이탈할 때 청산을 하시는 이런 버릇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길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이런 올바른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생방송이고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법은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이나 이런데 제가 상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를 한번 볼까요? 네. 골드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드는 좋습니다. 골드는 좋은데 지금 네. 진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자, 일단은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다. 거래량이 좀 많이 낮아졌다. 뭐 이거를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사실은 방향이 제일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못 탔다고 해도 거래량만 충분하면 충분히 손실을 리버스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무조건 거래량, 주식도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선물은 거래량이 거의 절대적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022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조금씩 더 터지고 있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는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린 대로, 자, 쌍봉을 일단은 좀 찍으러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봉이죠. 1880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하루하루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상방으로 열려 있는지 하방으로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일단 좀 하시면 되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저점들이 계속 지금 높아져 가고 있고요. 고점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이 지금 1856.7 라인입니다. 1856.7 라인만 지지를 잘 한다라고 하면 전고점인 1880 라인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매매 팁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월화 수 중에서 만약에 지표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지표 있는 날을 골라서 일단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일단 고정적으로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GDP, 실업률, 비농지표 일단 핵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에 일단은 골드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있을 때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다시 매주 하는 주말 특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입니다. 지표 해석, 그리고 어떤 지표가 있는지,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지표를 인해서 이 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전 매매를 하는지, 제가 그 모든 지표, 골드와 달러에 관계된 모든 지표에 대해서 이번 주 주말 특강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주말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골드는요, 지표만 알아도 거의 매매 50% 이상은 아는 거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지표 굉장히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좀 잠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국내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나스닥 잠깐만 좀 보면, 나스닥은 뭐 항상 봐야 됩니다. 밑으로 쭉 빠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포지션 리셋을 다시 좀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밑으로 더 깨고 나갈지. 자, 그런데 국내 선물은요, 여러분, 제가 요거 많이 그어드렸죠. 다시 한번 좀 그어드릴게요. 제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0에서 400 라인을 일단은 뚫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방으로 지금 더 가고 있는 모습. 지금 전저점이 347 라인인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방송 끝나고 오늘까지 굉장히 또 많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3,300포인트 절대 못 간다. 네. 제가 일단은 폭탄 발언을 했는데, 자, 국내 선물 나스닥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긴 한데 박스장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를 일단 말씀드리면 2,600에서 2,900입니다. 2,600에서 2,900 라인. 그러니까 딱 이 라인이거든요, 여러분. 360포인트. 360포인트에서 380포인트 정도. 국내 선물, 여기에서 박스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확실히 올라갈 모멘텀이 사실은 안 보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식하고 조금 관련이 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만큼의 시간을 써서 지금 박스장이 한 4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자, 380에서 400 라인, 20포인트가 이 위아래로 다시 20포인트의 박스장의 시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스 횡보장이 나오는 그 시간과 그 포인트대로 다시 한번 그 시간과 포인트로 박스장으로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 이게 만약에 위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20포인트를 주고 한 4개월 정도 박스장이 될 건데, 지금 이게 밑으로 터졌죠, 여러분? 밑으로 터졌기 때문에 360포인트 정도, 360포인트, 340에서 360 일단은 1차 라인, 그리고 360에서 380포인트가 일단은 2차 라인인데,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 노란톡에 기술적 분석 해드리면서 바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노란톡 무조건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시간 조정이죠. 시간 조정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조정은 일단은 3개월 이상 주면서 박스장을 일단은 형성을 할 거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600에서 2,600에서 2,900포인트, 3,000포인트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600에서 2,9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장을 일단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다시 겪은 다음에 이게 또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오겠죠. 제가 말씀드린 2400 라인, 코스피 2400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10에서 320포인트까지 일단 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때 또 가격을 또 리셋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많이 조금 시청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준은 딱 정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기 때문에 지수가 뭐 제 말대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모멘텀, 재료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가장 핵심은 재무 상태가 되겠죠. 이 기업이 미래 가치가 있고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크게 문제 없다. 단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지금 단순히 가격이 빠지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홀딩, 뭐 물타기, 추가 이런 거 해서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항생 잠깐만 좀 볼게요. 항생을. 네, 좋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대세 하락장인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쓰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근 2주간 2주에서 3주인가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제재를 엄청나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일단은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어차피 뭐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만 중국 내에서 일단은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굉장히 조금 테두리 안에 갇힌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 단 이 소식은 하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홍콩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본토에서 상장을 못 하더라도 홍콩 내에서 일단은 상장을 하도록 굉장히 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 자본 30% 이상을 사실은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중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근데 이 30%의 제한을 일단 홍콩에서 지금 철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홍콩 시장을 조금 많이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이번에 분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기존대로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같이 봐야 될 것인가 조금 판단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이죠. 중국과 홍콩은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은 일단은 뭐 차트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하실 때는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뭐 외국 자금은 30% 철폐라든가 이런 소식이 있으면 제가 이곳을 통해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를 그때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종목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주요 상품들과 그리고 시장까지 훑어봐 주셨는데요.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즈아님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린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잡히고 증시 안정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인플레이션 잡히고 네. 증시 안정될까요?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예.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좀 대세 하락장을 네네. 좀 내다봐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인플레이션이요. 네.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렇죠. 수요는 금방 잡아요. 근데 지금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 거기에다가 원자재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우리끼리 표현인데 지금 날아다니고 있고 네. 예, 가격 변동 굉장히 심하죠. 천연가스 아까 보셨죠? 예, 자막에 나온 거. 그리고 공급망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공급망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네. 지금 뭐 하역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리고 주말 특강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레포트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뭐 일주일에 뭐 5개, 10개씩 일단은 계속 보거든요. 뭐 한국은행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거의 모든 리포트를 보면 뭐 이 얘기 짧게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여러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나 대체대조표 축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아마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차피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이 되면 지금 7.6%까지 보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7.2%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6%, 7.5%까지 일단 예상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거의 평균 에버리지가 7.3%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물가는 일단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다. 수년 아마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좀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자님께 또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들어온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선이 뭐라고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성규 마스터님. 향후 10년물 국채금리의 전망에 대한 마스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것도 뭐 쉽게 설명을 일단은 몇 번 드렸는데 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중금리하고 연동이 돼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국채금리는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당연히. 왜냐하면 만약에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국채를 누가 사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일단은 당연하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일단은 몇 번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단기금리도 일단은 중요한데 예. 단기금리나 장기금리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라고 하면은 장기로 일단은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단기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 한 2년물 정도, 우리나라는 한 2년물에서 한 3년물 정도 일단 이렇게 단기금리로 보는데 장단기금리가 일단은 갭 차이가 거의 안 나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일단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제 그 금리 시중 금리하고 맞물려서 일단 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하나 더 만나볼게요. 모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나스닥이 선방하는 것은 실적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국채금리가 오르는데 나스닥이 선방하는 것은 네.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자, 국채금리가 지금 오르고 내리는 거는 자, 첫 번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두 개를 놓고 보는 전통적인 방법.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경기가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면 여러분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죠? 주식시장으로 일단은 몰리게 됩니다. 경기가 향후에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죠. 그러면 국채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채권시장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수요가 낮아지니까 채권의 가격도 낮아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자,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이 되면 채권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1번의 전통적인 방법과 2번의 전통적인 방법은 지금 서로 반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여기 노란톡에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시고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상태다? 이론적으로 조금 안 맞는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국채금리가 따라서 오른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번외로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노란톡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10% 하락한 14,54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05% 상승한 1,82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64% 하락한 배럴당 8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4% 내린 1.14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일이 또 그동안 계속해서 좀 7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이 전일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기대감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방금 전에 확인하고 온 이 개장 상황에서도 1%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일단은 매도 네. 들었는데 제가 어저께도 85달러 그리고 네. 오늘도 방금 전에 일단은 설명을 드렸죠. 분봉 잠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일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분봉상으로 추세선 전부 다 이탈을 했고 예. 이평선 전부 다 이탈을 하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일단은 지금 나가고 있죠. 핵합이 가시권 일단 들어왔다.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 지금 어차피 외부적인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저런 뉴스들이 사실은 하루하루 좀 달라지죠. 분위기가 또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너무 위험합니다. 예. 어려울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실전 매매에서는.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자, 매도는 제가 대신 짧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을 제시해드린 수평선을 한번 좀 사용을 해볼까요? 85달러 중반 있잖아요. 네, 85달러. 네. 여기입니다. 85달러 중반까지 일단은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매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계속해서 오일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보셔야 되고 대신 매도는 굉장히 짧게 보셔라. 예를 들면 85달러 정도까지 한 4달러 정도죠. 3에서 4달러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는 이런 전략을 단기적으로 구사를 하시는 게 낫겠고 화요일입니다. 내일 또 오일 재고 지표가 있고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미국 이란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89달러에서 85달러 여기 이 박스권에 형성이 돼 있는 가격이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대신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은 85달러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매도는 대신 짧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하면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WTI가 이제 90달러 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89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헤지용으로 골드가 조금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막 자, 지금 네. 혼재가 돼 있는데 네.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자,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일봉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분봉 먼저 볼게요. 네. 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가 일단은 매도인데요. 매도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일봉의 저점과 고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패턴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죠. 골드에서. 자, 이 모든 음봉, 이 모든 하락을 지금 일단은 메워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메워줄 거라고 보는데 자, 매수 포지션을 어디서 들어가시냐면 포지션이 한 3개 정도는 일단 나옵니다. 3개 정도. 자, 첫 번째 포지션은 지금 현 가격입니다. 지금 현 가격이 분봉상으로 잠깐 볼게요. 현 가격이 1820달러 정도 되죠. 1820달러. 그리고 일목 상단입니다. 일목 상단이 현재 가격이 1822달러. 일목 상단이 1820달러 정도 일단은 보이고요. 세 번째 가격이 5일선입니다. 1813달러 정도. 근데 그 밑에도 하나 사실 있기는 합니다. 1804달러인데요. 여기까지는 쉽게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일단은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그리고 일목의 윗가격대 그리고 5일선 가격대 요 세 개 라인, 요 세 개의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타셔서 전 고점이죠. 전 고점 1857달러 정도까지 가는 이런 포지션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성공하시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매매. 항상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잡아서 이거를 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는 매매로 5일선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1820달러 여기에서 일단은 기다리는 매매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앞선 이 개장 상황에서는 좀 3대 지수 모두 혼조세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투자자들은 좀 이번 주 발표되는 1월 CPI 지수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경계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들어주셨네요. 저는 사실은 예.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나스닥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어차피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나스닥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1415 라인, 14,515 라인을 일단은 좀 그어놨는데 예. 자, 요거를 뚫고 저항을 받으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분봉상으로는 굉장히 좀 치솟고 있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일단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다. 가장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추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는 매도 추세입니다. 자, 13년 동안 매수 추세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매도 추세입니다. 매도 추세이고 이평선이 지금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 그리고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 여기에서 양봉이나 반등이 나오면 제가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 반등이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올 수 있으되 추세는 뭐다? 추세는 일단은 1월달, 2월달은 매도 추세이다. 그리고 큰 모멘텀이 없이 박스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내일은 떨어질 거고 모레는 오를 거고 내일은 떨어지는 이런 박스장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일단 나올 거거든요. 자, 이때 매도 타시고 매수 타시고 매도 타시고 매수 타시면 여러분들 정신도 없고 여러분들 계좌도 정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그림을 잡으신 다음에 눌림목에서 기다리시고 큰 그림은 지금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매도 추세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박스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1.96%로 조금은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지표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은 오후 1시에 일요일 오후 1시에 일목 균형표 추세선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 스캔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